아니무스와 아니마가 만날 때 아니무스는 힘의 검을 뽑아들고 아니마는 환상과 유혹의 독을 내뿜는다. 칼융 당신은 똑같이 매력적인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이 끌리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성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영혼에 흔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층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보이지 않는 유혹의 언어가 존재할까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무의식이 당신의 가장 강렬한 끌림과 욕망을 어떻게 은밀하게 통제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같은 끌림 패턴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이 지식을 개인적인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유혹은 외부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일깨우는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끌림의 힘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자신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유혹 뒤에는 윤기 집단 무의식을 탐험하며 발견한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끌림은 외부적 획득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여 개별화,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과정, 가 진정한 유혹의 정점이라는 것을 발견하세요. 상징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끌림과 욕망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의 여정을 준비하세요. 시작해 봅시다. 심연의 속삭임, 끌림을 이끄는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은 깊고 광활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고요하고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진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끌림을 이끄는 진정한 안내자들입니다. 누군가와 즉각적인 연결감을 느낄 때 이성이 우리를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의식이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선, 몸짓, 우리 안에 무언가와 공명하는 에너지적 특성, 어쩌면 우리조차 존재를 모르는 무언가,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남자들에게 항상 끌리는 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친밀감과 연결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아버지의 정서적 거리와 같은 가족 패턴을 반복하는 관계로 그녀를 반복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깊은 곳에서 작동하며 그녀를 선택합니다. 이 여성은 사랑에서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몇 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반복의 뿌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무의식은 그녀가 그 패턴을 깨달을 때까지 익숙한 같은 춤으로 그녀를 이끌며 침묵의 작업을 계속합니다. 진정한 유혹은 무의식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그것은 무의식이 말하는 것이며 끌림의 언어를 사용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 정신 영혼이 고유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장으로 이끌고 온전함으로 이끕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발달된 측면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비추는 사람들에게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은 다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원하는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그 자체의 신비로운 논리에 기반하여 우리를 위해 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령들과의 춤, 유혹 속 투사와 그림자. 유혹의 춤에서 우리는 실제 사람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지의 부분들을 투사하는 스크린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우리 존재의 유령들입니다. 투사는 융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어떤 특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투사에 사랑에 빠집니다. 엄격하고 극도로 통제적인 남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여자에게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그녀에게서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녀의 자유로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억압된 자발성을 그녀에게서 반영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는 존재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을 투사합니다. 매혹의 시기 동안 이 남자는 그녀의 자발성을 숭배하지만 시간이 지나 투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그는 이전에 숭배했던 바로 그 부분을 비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 자신 안에 억압했던 모든 것, 가 이제 그녀를 통해 그와 대면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고 숨기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욕망, 충동, 특성들의 저장소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림자 속에 숨겨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끌림을 느낍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끄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해는 유혹의 개념에 혁명을 가져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 의해 나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끌림의 진정한 연금술은 우리가 우리의 투사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매혹이 종종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파편화된 존재의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말입니다. 한때 당신을 끌어당겼던 바로 그 특성을 연인에게서 비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투사가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의 그림자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대, 끌림 속 맥락의 힘올 만남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중립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끌림의 잠재력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상징적인 무대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공간과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여 유혹에 대한 우리의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초월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들 사이의 미술관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맥락은 남자와 환경의 특성, 미적 감수성, 정서적 깊이, 영적 고향 사이에 무의식적인 연관성을 만듭니다. 그녀는 깨닫지 못한 채 그에게 이 특성들을 투사합니다. 차갑고 경쟁적인 기업 환경에서 만난 같은 남자는 그녀의 무의식에 의해 완전히 다르게 인식될 것입니다. 그 연관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실용성, 야망, 어쩌면 정서적 냉담함까지. 우리의 무의식은 한 장면의 모든 요소를 같은 틀 안에 넣고 그 맥락의 특성을 타인에게 부여합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연금술입니다. 스트레스와 의무감과 관련된 환경, 예를 들어 위기 상황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려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유혹당하는 사람의 무의식은 유혹하는 사람을 환경의 불편함과 연관시킬 것이며 끌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즐거움, 휴식,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성을 전이시킵니다. 일몰이 지는 해변, 아늑한 카페, 영감을 주는 박물관. 이 모든 것은 끌림의 잠재력을 증폭시키는 무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환경의 향기를 흡수하는 향수와 같습니다. 융심리학적 이해는 진정한 유혹이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장창을 고려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장소의 에너지는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하며 더 깊은 연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거나 보이지 않는 저항을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특정 맥락에서 다른 맥락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누군가 어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는 자석처럼 매력적인가? 이것이 바로 맥락의 연금술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정신에 새겨진 기록, 무의식에 남는 지울 수 없는 흔적.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모든 만남, 모든 말, 모든 감각. 의식처럼 사진 같은 정확성으로가 아니라 감각과 감정의 상징적인 언어로 말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책처럼 누군가 우리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린다. 연결이 형성되어 이성의 레이더 아래에서 작동하는 매력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대화 중에 한 여인의 말을 단지 그 말만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본질까지 진정으로 경청하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그는 진정한 존재감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그녀의 무의식에 강력한 흔적을 새긴다.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 흔적은 어떤 피상적인 유혹 기술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것은 상대방이 없더라도 계속 울려 퍼지는 영혼의 각인이다. 의식은 의문을 제기할지라도 무의식은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에너지장을 만든다. 윤은 무의식이 희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존재감, 진심 어린 관심,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인정만큼 희귀한 선물은 거의 없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무의식의 소중한 것, 보존하고 다시 찾게 될 것으로 각인된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의식에 각인될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지는 멜로디가 된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더 깊은 유혹의 방식으로 이끈다. 피상적인 기술이나 조작에 기반한 유혹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의식에 공명을 일으키는 진정성에 기반한 유혹이다. 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쫓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는 깊은 곳에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스스로 계속 자라나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매력을 일깨울 것이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마치 당신의 일부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해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 속에 흔적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의식이 다른 일로 바쁠 때에도 활성화된 채 남아있는 에너지 기록이다. 욕망의 가면, 유혹의 춤 속 페르소나 융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 즉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유혹에 관해서는 매혹적인 역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한다. 내면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있는 페르소나를 개발한 남자를 상상해보라. 이 가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신중하게 구축된 이미지에 기반한 유혹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가면이 불가피하게 벗겨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페르소나에만 기반한 유혹은 덧없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첫눈에는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친밀감의 파도를 견딜 수 없다. 반면에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와 일치할 때 그것은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이 된다. 윤은 깊은 유혹의 역설이 취약성을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페르소나가 종종 숨기려 하는 바로 그것이다. 가면은 춤을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무용수들을 계속 춤추게 하는 것은 진정성이다. 항상 뚫을 수 없는 자립심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여자를 상상해보라.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을 이상화하는 남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연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든다. 진정한 친밀감은 결국 우리가 방어막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가장 깊은 유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면 너머를 보게 허락할 때 일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의 큰 도전 중 하나다. 우리의 가장 좋은 얼굴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것과 상대방이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엿보게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드러냄과 신비로움 사이의 섬세한 춤이다. 페르소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완벽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매력적인 진정성을 기른다. 강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계산된 취약성도 보여준다. 조작적인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온전한 자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말이다. 진정한 취약성의 순간을 목격한 후 누군가에게 더 매력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져 더 깊은 연결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페르소나를 넘어서는 진정성의 힘이다. 내면의 신들과 여신들, 유혹하는 원형들, 우리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는 원형들이 존재한다. 윤기 인간 정신의 토대로 식별한 보편적인 정신 에너지 패턴들이다. 그것들은 내면의 신들과 여신들과 같으며 각기 고유한 유혹의 힘을 지니고 있다. 한 사람 안에서 원형이 활성화될 때, 즉 그 사람이 연인, 현자, 전사, 처녀 또는 마녀의 원형적 에너지를 구현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자기력적인 힘이 나타난다. 고대의 강력한 무언가가 그를 통해 발현된다. 멘토 원형, 즉 현명하고 보호적이며 안내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그는 단지 개별적인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과 공명하며 그를 만나는 사람 안에서 원초적인 반응을 일깨우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신 원형, 즉 관능적이고 신비롭고 직관적인 여자를 구현하는 여성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단순한 육체적 매력을 훨씬 뛰어넘는 매혹과 헌신의 원초적 이미지를 활성화시킨다. 그녀는 평범함을 초월하는 경험으로 가는 문이 된다. 원형에 유혹하는 힘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우리를 연결하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기를 멈춘다. 우리는 원초적인 힘의 전달자가 된다. 원형은 우리가 쓰는 가면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에너지이다. 이것은 유혹에 대한 이해의 급진적인 변화이다. 그것은 기술이나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단 정신에 존재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힘들과의 내적 일치에 관한 것이다. 윤근 가장 유혹적인 원형들이 종종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측면, 즉 남성 안에 여성 에너지와 여성 안에 남성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의 건강한 측면들을 통합할 때 그는 더 직관적이고 수용적이며 정서적으로 지능적인 사람이 된다. 한 여성이 자신의 긍정적인 아니무스를 통합할 때 그녀는 결단력, 독립심, 정신적 명료함을 발현한다. 강력한 원형을 구현하는 듯한 누군가에게 즉각적이고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마치 이성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바로 원형적 공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한 자기력 중 하나이다. 성스러운 결혼,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만날 때 융 심리학의 매력 이론의 중심에는 가장 깊은 개념 중 하나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만남이 있다. 윤근 아니무스를 여성 정신 내부의 남성 에너지로, 아니마를 남성 정신 내부의 여성 에너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원리들이 만날 때 강력한 연금술이 일어난다.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만날 때 아니무스는 힘의 검을 뽑고 아니마는 환상과 유혹의 독을 뿜어낸다. 이 융의 은유는 그 만남의 강렬함을 보여준다. 갈등과 깊은 결합 모두를 초래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들의 충돌이다. 내면의 아니마가 건강하고 통합된 남자가 내면의 아니무스 또한 동등하게 발달된 여자를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다. 각각 자신의 의식적 정체성과 내면적 측면들을 동시에 가져오는 두 개의 정신적 총체성이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융기, 코뇽크티오, 초니융티오라고 명명한 것을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분의 합을 초월하는 상반된 것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과 운명처럼 느껴지는 인연의 기반이 됩니다. 운명이 이들을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이 타인에게서 자신의 잠재적 완전성의 반영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은 위험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합되지 않은 아니마, 나 아니무스, 아니무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처음에는 매료되지만 결국 실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사람은 투사된 내면의 이미지와 필연적으로 다릅니다. 진정한 성스러운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을 이해하는 융학파의 혁명입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은 의존이나 이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 양쪽의 전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니마의 건강한 통합은 남성이 남성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수성, 직관, 그리고 정서적 연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니무스의 건강한 통합은 여성이 여성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장, 구조, 그리고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평범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즉각적이고 깊어서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것을 활성화시키는 듯한 연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니마 아니무스 공명, 공밍입니다.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불가능을 향한 추구, 상대를 보완자로 여기는 환상 매력에 관한 가장 큰 신화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를 완성시켜줄 반쪽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융은 더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성시켜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완전성을 일깨워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혁명적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이끄는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영구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취약성과 감수성을 억압해온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러한 자질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여성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녀가 그에게 억압되었던 자신의 자질들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매력은 통합이라는 내면의 작업 없이도 완전함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강력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 자질들을 개발할 필요 없이 타인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결국 파멸하는 많은 격렬한 사랑 이야기의 근원에 있습니다. 투사가 해소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거나 우리를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투사라는 베일 없이 실제 사람을 처음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집착적으로 찾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유혹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성장을 촉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존경하는 자질들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줄 사람을 말입니다. 윤근 이를 의식적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타인을 통한 완전성의 환상에 기반한 연결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잠재적 전체성을 인식하는 형태의 연결입니다. 처음에 완벽해 보였던 사람에게 깊이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갑자기 커튼이 걷히면서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해소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발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운명적인 만남, 신비로운 이끌림 속의 동시성, 이성적인 설명에 저항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들 말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깊은 의미를 공유하며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매력에 있어서 동시성은 어떤 더 큰 지성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만남들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두 사람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두기 위해 공모하여 일반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깊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상한 후 우연히 같은 변화의 촉매제가 될 남자와 마주치는 한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고 뜻밖의 연결을 발견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동시성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누미노스적 특성, 즉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초월적인 의미감을 지닙니다.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매력은 일반적인 매력과는 다릅니다. 마치 개인적인 욕망을 훨씬 넘어선 어떤 것, 영혼의 목적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근 동시성이 종종 중요한 심리적 변화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진화의 문턱에 있을 때 무의식은 의식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에너지장을 동원합니다. 동시성은 가장 깊은 유혹이 의식적인 의지를 초월하는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매력에 대한 더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끌어줍니다. 기술이나 조작을 통해 연결을 강요하려 하기보다 동시성적 장이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에 대한 열린 마음을 기르는 것을 배웁니다. 동시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의미로 가득 찬 순간들에 대한 민감성을 발전시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우연한 만남이 깊은 변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을 중요한 누군가와 만나게 한 일련의 우연의 일치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들이 서로를 찾도록 보이지 않는 단서의 흔적이 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삶의 겉보기 우연들 밑에 깔려있는 더 깊은 질서를 시사하는 현상 말입니다. 마음에 말을 거는 상징들, 매력에 보이지 않는 언어,
의식적인 매력의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흐름, 즉 상징의 언어가 흐릅니다. 윤근, 우리의 무의식이 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이미지와 상징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혹의 춤에서 상징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합니다. 평범함을 초월할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는 시선, 신체적 접촉 이상을 전달하는 손길,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깊은 인정을 나타내는 선물, 직접적인 말로 관심을 표현하는 대신 상징적인 순간을 만드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한 여성을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에서 의미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장소로 데려가 자신의 진정한 일부를 공유합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그녀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 어떠한 언어적 선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만듭니다. 매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상징들은 보편적인 원형들과 공명하는 것들입니다. 감정과 직관을 나타내는 물, 열정과 변형을 상징하는 불, 성장과 세계관의 연결을 불러일으키는 나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상징들을 우리의 만남에 통합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층을 활성화시킵니다. 윤근 무의식이 특히 의례와 상징적인 패턴에 반응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유혹에 있어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순간들이 연결을 만드는데 불균형적인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들은 무의식이 무의식에게 말하는 시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단지 말이나 외모에 기반한 유혹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를 상징적인 언어를 존중하는 형태의 연결로 초대합니다. 깊은 무의식, 이 상징 언어를 숙달한 사람은 정교한 유혹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의미로 가득 찬 순간들을 창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경험들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공명의 장을 만듭니다. 당신은 상징적인 의미로 충만한 듯한 순간을 공유한 후 누군가와 깊은 연결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말 너머의 어떤 것이 서로에게 전달된 것처럼요? 그것이 바로 상징의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무의식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식이죠. 깊은 내면의 반영, 영혼의 거울이 되는 매력 윤근 혁명적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것은 종종 우리 내면의 자아를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앞에 놓인 거울처럼 타인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해는 매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누군가와 자기장 같은 연결을 느낄 때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과 통합을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여성들에게 이끌리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를 끄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창의성이 아닙니다. 온전히 발전시키거나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자신의 창조적인 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한 면모를 발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거울 원리는 여러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특성들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친숙함과 공명의 감각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혹은 우리 자신의 미개발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특성들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거울로서의 매력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의 로맨틱하고 성적인 선호도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본성,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매료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자아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끊임없는 외부 탐색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외부에서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매력을 자기 인식과 내적 통합을 위한 지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매력을 거울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매력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존재의 어떤 면들이 이 사람을 통해 인정을 찾고 있는가? 당신의 매력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심지어 아주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당신을 늘 자석처럼 이끄는 특정한 자질들 말이죠. 이러한 패턴들은
당신 자신에 대한 심오한 발견으로 이끌 수 있는 실마리와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 진정한 유혹으로서의 개성화 융 심리학의 핵심에는 개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의 모든 측면을 의식적인 전체성으로 통합하여 진정으로 우리 자신인 존재가 되는 여정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우리 삶의 가장 의미 있는 모험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유혹에 대한 최종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매력은 외부 기술이나 조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화 여정에 몰두하는 사람의 자기장 같은 존재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투사를 인식하고 아니무스 또는 아니마와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가장 진정한 본성과 조화를 이룬 내적 작업을 해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평범함을 초월하는 존재감을 지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진정성 말이죠. 개성화는 위조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더욱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되어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매력입니다. 육화된 진정성의 유혹입니다. 융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인 존재가 될수록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승인이 덜 필요하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자율성은 그 자체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망하지만 소수만이 도달하는 자유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혹은 변명이나 정당화 없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인 존재가 될 용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유혹과는 완전히 역전된 개념입니다. 타인을 정복하기 위한 기술 대신 가장 깊은 유혹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부정되고 억압되었거나 개발되지 않은 존재의 모든 측면을 되찾는 과정인 거죠. 개성화된 사람은 쫓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그녀 주위에 매력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추구하는 통합을 그녀가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미스터리를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은 배워야 할 기술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할 존재감입니다. 그것은 용감한 내면 여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점점 더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윤기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심오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결합은 서로에게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두 불완전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떠오르는 전체성을 관계에 가져오는 개성화 과정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혹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진정성, 통합, 그림자에 맞서고 우리의 재능을 포용하는 용기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도록 부름받은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존중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어떤 유혹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여정입니다. 의식은 영혼과 운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개별적인 존재와 집단적인 존재가 의미의 춤 속에서 서로 얽히는 곳이죠. 진정한 유혹은 단순히 확장되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체성으로 깨어나는 영혼의 진정한 빛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아마도 침묵하고